네, 안녕하세요. CQI 어플라이언스 개발팀 조태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X86 CPU 기반의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하드웨어의 기본이 되는 메인보드 설계부터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카드 개발, 그리고 FPGA 및 특수 칩들을 이용한 하드웨어 기반의 가속 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하드웨어 기반 데이터 가속 카드를 이용한 고속 패킷 처리입니다. 먼저 이러한 카드들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속 패킷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카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싱 유닛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 양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연평균 27%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네트워크 트래픽의 대부분은 이미 암호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 웹 트래픽의 경우 약 80% 정도까지 트래픽이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신된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복호화를 하고 필요한 보안 기능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암호화해서 다시 내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또한 기존의 어떤 단순한 경계선 차원에서의 방어에서 지금은 복합적인 방어로 점점 요구사항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협정보 검사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인지, 또 어플리케이션 인지 및 제어 등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검사하고 그 위에서 수행하는 이런 기능들이 점진적으로 더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암복호화 기능, 그리고 이러한 DPI 기술들은 모두 CPU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CPU 또한 계속해서 멀티코어가 발전하면서 코어 수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로드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트래픽 자체가 이제는 기존의 1G, 10G에서 지금은 25G, 40G, 50G, 100G로 계속해서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는 이런 데이터 양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CPU만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처리하는 것은 성능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워크로드의 일부를 CPU에서 모두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카드 쪽으로 유연하게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재는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 패킷 처리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카드가 기존에는 단순한 송수신만을 위한 기능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점진적으로 CPU 단에서 처리하던 것이 네트워크 단으로 내려서 가속 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올리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카드의 진화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일반적인 닉, 그러니까 레거시 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네트워크 카드들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패킷 송수신이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받아서 호스트에 올려주고 호스트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네트워크로 내보내주는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었는데요.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트래픽에 대해서 기본적인 파싱을 진행하고 그 파싱된 정보를 기반으로 CPU에 분산을 해서 송신해주고, 그리고 이 송수신하는 이런 데이터 양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DMA를 향상시키고 또 호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PCI 익스프레스를 젠 1에서 젠 3까지 또 젠 4까지 이렇게 늘리면서 점점 이 I/O 밴드위스를 높이는 쪽으로 기본적인 이런 일반직들이 계속돼서 발전되고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대역폭이 올라가는 것 대비 사실 이 C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제약이 있게 되었고, 특히 이러한 고성능 컴퓨팅에서는 점차 이 CPU로는 성능상의 어떤 부족한 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일부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가속을 할 수 있는 특수 닉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닉들은 내부에, 그러니까 A직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내부에 이런 스위칭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플로우를 처리할 수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그리고 이 플로우를 내부에 뭐 조그만한 이런 SRAM 기반의 이런 룩업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D램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엔트리를 스스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칩들의 솔루션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트래픽들을 모두 호스트로 올렸던 개념에서 일부는 자체적으로 오프로드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칩들은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물론 솔루션을 제공했지만 그중에서는 물론 또 첼시오라든지 멜라녹스라든지 나파텍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로 시장에서 이런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업체들도 같이 기술을 선보였고요. 이 A직 기반의 이러한 카드들은 물론 고성능을 제공하는 큰 장점들이 있었지만 이제 A직이라는 거는 한번 구현되면은 사실 다시 그 A직을 수정할 수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드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정된 A직에서 또 스마트하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같이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스마트닉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FPGA를 이용해서 이런 스마트닉을 이제 FPGA 업체들이 이제 제공을 했는데요. 이 FPGA라 함은 하드웨어 랭귀지로 필요한 기능들을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을 이 FPGA 자체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 FPGA라는 이 칩 자체에 하드웨어 기반의 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배선이 생기면서 이런 구현한 프로그래밍된 기능들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된다는 게 이 FPGA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판에 마치 설계된 이런 회로가 다시 또 프로그래밍을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바꿔주면 다시 또 새롭게 설계가 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FPGA입니다. 이러한 칩을 사용하게 되면은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계속해서 대응해서 성능 그리고 또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DPU, IPU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개념들이 나오는 즈음에는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들을 먼저 또 선보였습니다. 2015년도에 AWS는 안나푸르나 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독자적인 A직 기술을 발전시켜서 니트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시장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구축한 새로운 이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능 대비 40% 정도 이상의 성능을 올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계속 어나운스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또 다른 또 반도체 업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런 베어메탈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본인들도 솔루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DPU라는 개념들도 나오고 또 IPU라는 개념들이 모든 반도체 업체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로 보입니다. DPU, IPU는 기존의 FPGA에서 프로세서가 추가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스마트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HPC용 특수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A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FPGA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DPU, IP는 이런 하드웨어 기반 이런 고속 엔진에다가 추가로 프로세서를 같이 넣음으로써 호스트 단에 있는 CPU랑 상호 연동하면서 같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IT 인프라 상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DPU, IP 업체들의 얘기였고요. 주로 엔비디아 업체 그리고 또 인텔, 물론 자일링스 이런 업체들도 다 같이 이런 솔루션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그 네트워크 카드의 이런 변화를 한 4단계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고정적인 일반적인 레거시 닉은 일단 제외하고 이 HPC용 특수 닉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닉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에이직 기반의 오프로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트워크 처리를 위한 패킷 처리 엔진을 내부에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어떤 필터링 기능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킷 플로우 엔진을 내부에 갖고 있음으로써 이 카드단에서의 세션 또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에서 받은 트래픽을 위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TCP 오프로드 엔진이라든지 또 그리고 리모트 DMA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하드웨어 기반 가속을 통해서 CPU의 로드를 분산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런 칩들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칩을 이용해서 당사에서도 좀 더 성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를 줄이는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CQI의 로우 레이턴시 닉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처음에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패킷을 수신하게 되고요. 이 수신된 패킷을 우선 호스트에 올립니다. 그럼 호스트에서는 이 패킷을 분석하고 이것에 맞는 세션 테이블을 이제 카드단으로 이제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서부터는 이 동일한 세션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호스트에 올리지 않고 네트워크 카드단에서 바로 패킷이 처리가 돼서 오프로딩돼서 나아갈 수 있게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CPU 자체의 유틸라이제이션 또한 낮아지고 그리고 호스트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네트워크 카드단에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 이 지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마이크로 이상 50마이크로섹까지 이렇게 걸렸던 이런 지연 시간을 한 1마이크로섹까지 이렇게 3마이크로섹 정도까지 이렇게 낮출 수 있음으로써 이렇게 지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금융 부분 이런 쪽에서 이러한 카드를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닉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닉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FPGA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한 솔루션들을 그런 기능들을 다시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다시 또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FPGA가 제공하는데요. FPGA 또한 결국은 하드웨어 기반의 가속 처리가 가능한 칩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기능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현재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FPGA 자체의 고성능의 이 장점을 살려서 이 카드단에서 많은 부분을 성능을 만약에 해소해 줄 수 있으면은 CPU 단에서는 이제 그만큼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많이 남게 되고요. 결국은 이 시스템 전체가 이 FPGA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또 저전력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시스템상으로 이제 가질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FPGA는 인텔 그리고 자일링스 이런 업체들이 주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인텔은 현재 본인들이 제공하는 이런 FPGA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또 이런 IP로의 이런 개념을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이 스마트닉 이런 FPGA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성능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PS라는 제품이 당사에 있는데요. 이 IPS의 제품은 상당히 많은 CPU의 로드를 이 트래픽에 패턴 매칭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소프트웨어에서 기반으로 해서 이 CPU의 파워를 빌려서 이런 패턴 매칭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CQI FPGA 스마트닉은 이 FPGA가 네트워크 카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CPU 로드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MPS이라는 이런 패턴 매칭 엔진들을 내부에서 패턴 매칭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 매칭을 카드단에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데이터와 그 결과물을 함께 상위 엔진에다가 이제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위 엔진에서는 들어온 트래픽에 과연 어떤 IPS 정책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보안 기능만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일부분은 우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동작을 함으로써 CPU의 로드를 많이 줄인다는 거죠. 결국 이 줄어든 CPU 로드를 다른 IPS에 또 필요한 처리에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IPS 시스템을 높여주고자 하는 게 당사의 CQI FPGA 스마트닉을 위한 성능 향상 사례였습니다. DPU, IPU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싱 유닛. 사실 DPU는 많은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기본적으로 DPU를 많이 이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IPU는 인텔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이 카드단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IPU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CPU에서 처리하던 이런 워크로드를 어떻게 아랫단으로 내릴 것이냐. 특히 이 호스트에서 수행하는 네트워킹이라든지 OVS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토리지, 그리고 시큐리티. 이런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카드단으로 내려서 가속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가 이 모든 현재의 업체들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DPU는 내부에 본인들이 블루필드라는 칩을 만들어서 그 칩 기반의 가속을 제공하겠다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이 블루필드라는 칩은 내부에 암코어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 엔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 엔진은 이 엔비디아가 인수한 기존의 멜라녹스에서 가지고 있던 이 기능들을 같이 이 안에서 포함해서 좀 더 개선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또 이 멜라녹스가 그 전에 합병한 또 회사가 있습니다. 타이탄 IC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기술들을 서로 이제 같이 인수합병하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능들이 같이 합쳐서 모두 이게 하나의 블루필드라는 칩 안에서 동작을 시킴으로써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가속을 하는 거죠. OVS 가속이라든지 똑같이 리모트 DMA, RDMA 이런 가속, 그 다음에 IPsec 및 TLS에 대한 인라인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가속화된 엔진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이 현재 목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그 외에도 ARM이라는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을 하면서 필요로 한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될 기능들은 또 이 ARM에서 처리하는 또 이 트래픽을 호스트, 그리고 ARM, 그 다음에 이 기반이 되는 이 엑셀러레이션 엔진 이 세 개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주요 개념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블루필드 칩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시큐리티 가속 엔진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IPsec이라든지 레귤러 익스프레션 엔진, 그 다음에 커넥션 트래킹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결국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이라든지 IDS, IPS, 디도스 프리벤션 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엔비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인터페이스로서 10G서부터 25G, 50G, 100G까지 이런 다양한 고속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인텔의 경우 현재 인텔도 물론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싱 유닛으로 현재 소개하고 있는 이 IPU는 가장 큰 메인은 제온 프로세스와 FPGA 기반의 가속 처리입니다. 제온은 사실 이 호스트 단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CPU인데 이 CPU를 카드 단으로 이제 내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CPU와 FPGA 간의 상호 연동을 통해서 FPGA가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 그리고 제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퍼포먼스와 그리고 또 제온 내부에 있는 크립토 엔진을 통해서 카드 단에서의 암복화라든지 그리고 카드 단에서의 호스트와 같이 연동하는 솔루션 등에 대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IPU 또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고 특히 멀티포트까지 이렇게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FPGA는 결론적으로는 유저가, 고객이 어떤 기능들을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랭귀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좀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그런 기술들을 갖춘 업체에서는 또 충분히 이런 카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패킷의 흐름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현재 이렇게 암묵화된 패킷들의 흐름들을 과연 내부에 있는 FPGA와 제온과 상위 호스트에 있는 CPU들을 통해서 어떻게 각각의 역할들을 분담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필요한 성능들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DPU, IPU를 활용한 그 사례들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DPU, IPU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은 그 데이터 센터에 아무래도 좀 더 타겟이 되어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CPU 효율을 높여야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성능이 이제 올라가야지만 이제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CPU는 CPU 본연의 일을 하게끔 최대한 만들어주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처리는 아랫단에서 카드단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게 이런 DPU, IPU 회사들의 공통적인 목적이고요. 그랬을 때 호스트에서 수행하던 이런 가상화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 그 다음에 저장 장치 가속, 암호화. 이게 이제 가장 큰 세 가지 이제 꼭지로 이제 항상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모두 다 기존의 커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처리가 이제 되고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랫단으로 내림으로써 그 하이퍼바이저라든지 이런 데 소모되는 이런 CPU의 자원들을 낮추고 그리고 네트워크 가속 처리를 위해서 가속 처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성능을 올리는 게 현재 가장 이런 DPU, IP 업체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게 이제 아까쯤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었고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고속 엔진, 블루필드, 그리고 인텔이 제공하고 있는 FPGA,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내장하고 있는 이런 ARM 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인텔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제온 프로세서, 각각의 이 조합들은 충분히 어떻게 고객이 흐름을 그리냐에 따라서 분명히 기존의 네트워크 카드가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PU, IPU를 활용한 사례들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반적인 컨셉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좀 약간 좀 더 구체적인 활용 사례 또한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DPU를 활용할 경우에 어떤 업체는 결국 이 플로우를 관리하는 테이블 자체가 DPU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CQI 로우 레이턴시 닉과 유사하게 첫 번째 트래픽은 호스트에 올라가지만 어떤 정책을 카드단에 내려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프로딩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 대비 뭐 한 5배 정도의 성능이 개선되었다 이런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트래픽을 다 위로 올릴 필요가 없이 보안 검사의 이 유용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 정책을 내려서 굳이 위로 올리지 않고 그냥 우회해도 되는 트래픽들, 뭐 동영상, 게이밍 이런 데이터들은 카드단에서 오프로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런 사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CPU의 로드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CPU의 로드가 줄어들면 그거는 바로 또 성능 향상으로 같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IPU를 활용한 OVS 구현 사례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OVS 기능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처리했고 이런 것들은 CPU 단의 로드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CPU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OBS 이런 쪽으로만 처리하는데 많은 코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동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IPU 단에 내림으로써 CPU의 사용률을 약 10분의 1까지 줄이고 이로 인해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향상한 그런 사례들이 소개가 또한 되고 있습니다. 보안 처리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이런 DPU와 IPU를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을 거냐가 현재 당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고요. 기존에는 모든 보안 기능들은 호스트에 있는 CPU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커널에서 처리하고 또한 유저 영역에서 처리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호스트에 있는 이 OS 안에서 다 처리가 다 됐는데요. 이런 현재 이런 그 제약된 성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일부의 보안 엔진들을 아랫단 DPU든 IPU든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와 보코아를 모두 호스트단에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DPI를 위해서 다 처리했던 기존의 솔루션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DPU나 IPU가 제공해주는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의 가속 엔진을 통해서 로드를 나눠줄 수 있을까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모든 보안 기능이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 기능의 일부를 아래로 내림으로써 상호 연동을 하고 트래픽을 받았을 때 하드웨어 기반 엔진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얼마만큼 연동해서 처리할지 그리고 또한 이거를 어떻게 상위 호스트에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전 처리된 이 보안 처리 결과를 가지고 호스트에서 남은 필요한 부분들을 처리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런 보안 요구에 대한 것을 성능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게 현재 당사의 현재 과제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가속 엔진들이 제공하는 기술들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강력한 프로세서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하드웨어 기반 데이터 가속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